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명 뒤 처음 내놓은 입장, 조작이고 정치 보복이지만 송구하다. 책임은 부정하고 유감만 표시한 건데요. 이번 국힘 당계 논란은 크게 명의 도용, 한밤중 게시글 삭제 지시, 여론조작 의혹 정도로 볼 수 있죠. 그러나 한동훈은 이 부분에 대한 인정도 해명도 없이 그저 국민과 당원께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금쪽이 한동훈의 사과는 반쪽짜리도 아닌 돌덩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돌덩이를 단식 중인 장동혁에게 던진 셈이니 남의 집안 싸움에 누가 이기느냐는 분명한 흥미 요소인 듯 싶습니다. 1월 18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예, 류혁의 내부 보고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윤석열 관련한 체포 영장 집행 방해 네. 선고 나는 날 이제 전화 인터뷰 예, 짧게 예, 예. 했고 오늘 예. 이제 오신 건데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난 금요일에 이 선고가 있었고요.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윤석열 측이 그 이후에 이제 입장을 냈는데 네네.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예, 예.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법원에서 그 백대원 부장이 아주 엄중하게 여러 가지 법논리,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주장했던 법논리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비록 하급심의 판단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엄중한 판단이 내려졌으면은 일단 1심 판결에는 이 판결은 존중하지만 앞으로 항소 절차를 통해 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정도의 주장이나 이런 입장이 적정해 보이는데 전혀 기존 그 사법 시스템 내에서 내려진 판단에 승복할 생각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수많은 선고문의 이 혐의 유죄 관련해서 네네. 그 부분 중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에 네네.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씨 쪽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 예. 그리고 그 공수처 수사에서 비롯돼 가지고 윤석열 씨가 구속이 되고 그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추가 수사 절차가 이어졌다는 점 때문에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그 이후에 추가로 계속해서 연속돼 가지고 이루어진 수사의 위법성도 한꺼번에 주장하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수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공수처 수사, 거기 그 공수처 수사의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라던가 이런 걸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에 만약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네.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아니라 예. 그렇죠?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이었으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공수처의 그 체포영장뿐만 아니라 예. 그 독수과실의 이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논리가 있는데 예. 처음에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뭔가 좀 불법적이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그 이후에 추가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법이론 주장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윤석열 씨 쪽에서는 아마 그런 큰 그림을 큰 의도를 숨기고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보니까 보수논객 조갑재 대표가 한 언론사 나와서 인터뷰를 네네. 했는데 형량보다 이 공수처의 수사권, 서부지법의 관할 판단 이게 갖는 의미가 크다 이렇게 논평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네네. 보셨어요? 저도 그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예. 말씀하시는 취지 전체적으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근데 이 모든 형사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량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10년 구형된 사건에서 예. 이렇게 판결 이유를 쭉 읽어내려가는 과정에서는 예. 야 이게 중형이 선고가 되겠구나 그렇죠.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과는 다르게 마지막에 징역 5년이 선고가 되면서 그러니까요. 약간 좀 맥빠진 감도 있었던 것 초범이라는 같습니다. 이유로. 예.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여러 가지 재판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형량보다는 일단 그 윤석열 씨 쪽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여러 가지 법률 판단 전부가
단 하나도 인정된 것이 없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게 모두 배척됐다는 점, 그 점에 의의를 두고 기다려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주목했던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호처 사병화라는 네. 이야기를 한 거. 요거 인정한 거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 대목이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셨어요, 검찰관? 저도 그 부분 좀 어떻게 보면 시원한 판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사실 그 경호처는 엄청난 무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경호처에 있는 그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 원수를 위해서 그냥 봉사하는 사람이지 개인의 사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 김성훈, 이광우 이런 사람들을 매개로 해가지고 완전히 자신의 개인 경호원처럼 이렇게 막 이용하려고 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점을 아주 따끔하게 지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윤석열 측에서 일단 항소를 하겠죠. 하겠다는 또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네네. 예. 항소는 윤석열 씨 측에서도 하겠지만 특검에서도 할 겁니다. 그렇죠. 예, 특검에서도 뭐 비록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가 났지만 예. 일단 양형에 있어서 특검은 뭐 100% 승복할 만한 결과가 아니고 예. 어차피 윤석열 씨 측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에서 결국 또 한 번 법리 논쟁을 벌여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있어서 특검에서 항소 포기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음흠. 그리고 그 무죄가 난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사소해 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김신 가족부장에 대한 그 공모부 불인정이라던가 이런 부분 제가 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만 그 공모 현장에서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면 약간 법리적으로 특검에서는 좀 더 뭐 추가 사실관계를 밝혀낸다던가 추가 입증을 통해 가지고 뒤집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라도 특검에서도 항소를 할 거고요. 항소를 하는 게 적정한 사안으로 일부 보입니다. 뭐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양형도 뭐 제가 뭐 하나 그렇죠. 뭐 이렇게 예. 말씀드리자면 초범이라 5년 초범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게 아마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마 범죄 전력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아마 잘못 이렇게 관행적으로 쓰는 초범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예. 것인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 원수로서 혹은 공무원의 공직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라서 초범이라는 표현으로 이 감경을 해주기엔 적절치 않은 그러니까요. 범죄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 제가 재미있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계획 범행보다는 우발 범행의 경우에는 좀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해주거든요. 예. 하지만 예를 들어 취중 우발적 범행이다라는 이유로 음주운전자를 감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예를 들면 또 하나 공무원이 아니면 뇌물죄를 저지를 수가 없는데 예. 공직에 성실하게 근무해왔다. 공직에 있다. 공직에 봉사해왔다라는 아하. 이유로 아주 그냥 악질적인 뇌물 사범을 감경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범죄의 성립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내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을 양형 단계에서 다시 한번 양형 요소로 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독일 같은 데서는 그걸 이중평가 금지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아. 구성요건 요소이거나 구성요건엔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재되어 있는 그런 요소들을 양형 단계에서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 놓고 보면 초범이라고 하고 뭐 범죄 전력, 중대한 범죄 전력이 없다라는 것을 초범이라는 식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중대한 범죄 전력이 없기 때문에 그 국정 책임자로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범죄라는 것은 중대한 범죄 전력 유무가 중요한 것이 예, 아니라 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왜 이런 잘못을 그러니까요. 저질렀나 여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예. 있는데 아. 단행적으로 아무리 초범 한다고 하지만 이런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을 조금 제대로 좀 고려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좀 아쉽습니다. 예, 네, 예.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이제 백대현 부장판사의 이 선고문을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기현 재판부에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뭐 이렇게 되면 어떤 뭐 형량이라든지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그 지기현 재판부에서도 뭐 사실상 예. 사실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뭐 지기현 부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르면 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본인도 뭐 이렇게 좀 응원군을 얻은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고. 예, 한편으로는 이거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예. 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뭐 지기현 부장이 과거에 구속 취소했던 것 같은 그런 입장이라면은
어이구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엄청 욕을 먹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백대환 부장판사 이렇게 판결문에 명시를 했는데 예. 만약에 다른 판단을 내리면 또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때의 비판은 아마 과거 구속 취소 때의 예. 비판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설 겁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뭐 사실은 지난번 구속 취소 결정 때야 뭐 중대한 사안에서 재판장 그 어떻게 보면 합의부의 부장의 그 판단을 존중했던 그 합의부원들도 이번에는 아마 그런 식의 그 모험적인 판결을 하려고 하면 음흠. 여러 가지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이번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해서 유죄가 선고됐고 네네. 그러면은 요 이제 선고 이후의 예상, 이제 내란 재판의 형량의 예상을 예. 한다면 좀 바뀌신 거 있습니까? 저는 뭐 무기징역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아, 생각합니다. 사형보다는. 예. 저는 그 뭐 심정적인 감정적인 걸 이런 걸 예. 제끼고 뭐 어떻게 그런 걸 차치하고 아주 냉정하게 그냥 그 법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무기징역 가능성을 그래도 저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럼 예. 김용현은 그러면 뭐 50년형을 받는 거예요? 김용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20년 이상이 당연히 선고가 될 것이고 예. 다른 사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다 합쳐져 가지고 거의 30년 뭐 전후의 형량이 선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아, 달님께서 전두환 노태우도 초범이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코몽이 아빠님이 장겸심 교수 표창장 위조도 4년인데 5년형이라고 동네 강아지가 웃는다. 코몽이 아빠님 정말 간만에 오셨네요. 오랜만에. 그게 지금 그 이 댓글 같은 거 올려주시고 그런 분들의 그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들을 일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여론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게 기본적인 그 공평함, 그 뭐 정의감, 상식에 맞는 그 양형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 법조계의 그 관행이라는 거, 초범이면 무조건 감형해주고 이런 관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감정이라던가 그 외국의 그 아주 확립되어 있는 양형 이론과 어울리지 않는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 확실히 아실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50분 넘게 그렇게 시원한 판결문을 읽어놓고 마지막에 초범이니까 징역 5년. 좀 그 점이 아쉬웠습니다. 네. 예, 표현에 있어서도 초범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뭐 다른 표현을 썼으면 좋았을 것이고 사실은 뭐 이렇게 그 계엄 상태가 오래 유지되지 않았다던가 혹은 뭐 이 그 선포문도 바로 폐기했다던가 이런 점은 참작할 만한 요소다. 요 정도만 언급했어도 그렇게까지 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좀 그게 아쉽습니다. 네. 죽정님이 판결을 존중한다는 발언에 취한 판사들의 농간. 멋있다. 네. 너무 멋있는 댓글이었습니다. 예. 이제 윤석열이 7개 재판이 남았어요. 네네, 7개 남았습니다. 주 1, 2회 정도는 재판에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외환죄 있고 또 이종섭 전 국방부 네네네. 장관 호주 도피 돈 혐의도 있고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어떤 재판이죠?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당연히 2월 19일에 그 내란죄겠죠. 뭐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월 19일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그 평양 무인기 침투 뭐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명태균 사건이라던가 아하.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되어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사실 이거 말고도 저 추가 뭐 2차 특검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도 많아가지고 사실은 윤석열 씨는 지난번 1차 징역 5년 선고를 받으면서 본인이 이제 처해 있는 입장에 대해서 정말 뭐 속된 말로 현타가 왔을 것 같습니다. 현타가 왔을 것이다. 예. 아니 그때 그 징역 5년 선고를 받을 때 표정이요. 네. 딱 지금 말씀하신 이 현타 왔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 표정이었어요. 그 참 보기 힘든 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상당히 보기 힘든 표정이고 그 나중에 재판부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나가는 모습이라던가 이 본인의 행동 거지라던가 이런 게 평소와는 좀 달라서 뭐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보여줄 태도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 내란 재판에서 사형 구형받을 때 실실 웃던 그런 모습은 이제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현타가 왔으니까 좀 달라지려나요? 그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라든지
뭐 공천에 이제 개입한 혐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선거, 그러니까 대선이 네. 무효화되는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의 경우에는 뭐 그런 차원에서라도 변호인단 측에서도 아마 아주 그냥 치열하게 법리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저희가 아까 표로도 보여드렸는데 1월에만 빼곡합니다. 빼곡하게. 예. 저 재판 다 나오겠죠? 재판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너무 많다 예. 보니까 본인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가끔씩은 빼먹을 그래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당장 지금 2월 19일 1심 선고에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네네. 예.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렇죠? 2월 23일에 그러니까 인사 이동이 있고 네네. 그 전에는 선고가 반드시까지는 아닙니다만 꼭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예, 19일 날 선고 같은 경우에는 그 재판 판결 선고의 경우에는 예. 이 소송법상 뭐 피고인에게 무죄나 공소기각, 면소 이런 판결을 선고할 때는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는 그 재판 불출석의 경우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사정, 그 다음에 그 교도관에 의한 강제 구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정 이런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절차적인 지연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사실은 2월 19일이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라도 좀 앞서서 좀 선고기를 지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2월 설 19일로 정해놨네요. 예, 다 보내고 혹시 그러면 피고인들이 한 8명의 피고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서 한두 명 안 나오면 그 사람한테만 그럼 선고를 못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예. 그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고를 뭐 미루되 그 출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서울고법이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그 23일 즈음에서 이제 만듭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1심을 마무리한 2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병합할 수 있으면 병합해서 진행할 것이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 형량이라든지 아니면 재판 진행에 있어서 이제 혐의 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예. 병합은 그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가장 원하는 바입니다. 병합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형량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절도를 100번 저질렀다 그러면 절도죄 하나에 징역 1년씩 100번 복역해라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살인 사건의 경우에 뭐 2명이 죽었다 그러면 2번의 무기징역, 2번의 종신형을 살아라 이런 식으로 판결을 선고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않죠. 가중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병합이 되면 피고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씨 쪽에서도 계속 재판을 지연시키면서라도 다른 사건을 병합을 요청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윤석열은 이제 병합이 돼서 만약에 가중이 안 된다 하더라도 최고형인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서 네네. 그죠? 다른 재판과 병합되는 것 때문에 형량이 줄 거다 생각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그 다른 사건이 병합이 안 되는 경우에는 무기형과 또 다른 유기형이 사형 무기징역과 또 다른 유기형이 생기게 되면 무기형에 대해서 설령 뭐 가석방이 된다든가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도 다시 유기형을 복역해야 되거든요. 본인한테 불리합니다. 어떤 면에서든. 만약에 그 재판이 병합되면은 네. 재판이 더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병합이 되면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병합을 하겠다는 이유로 기일 연기 신청을 한다던가 계속해서 뭔가 소송을 지연하려고 절차적인 들 문제를 수가 제기할 있습니다. 수 있겠군요. 네네. 그렇죠.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에도 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그렇게 있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심 판사님들은 좀 부지런히 재판을 진행하셔가지고 그런 그 예. 병합 목적으로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돌아오는 주에 수요일 21일에 네. 한덕수 재판이 있습니다. 이날 이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제일 처음으로 1심 선고가 나는 건데 요것도 좀 의미심장하죠. 그렇습니다. 내란 사건에 대해서 뭐 지난번 백대현 부장 형사 35부 그리고 과거에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간접적으로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내란죄 사실 그 내란 방조라던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는 것은 내란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본다면은 내란죄에 대한 판단 없이 그리고 법률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예. 종범이라는 방조범을 종범이라고 하는데 아하. 종범은 주범의 성립, 그러니까 주범의 고의, 뭐 여러 가지 주범이
죄가 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내란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직간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1일의 판결 선고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란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한 가르마를 타는 재판이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일부 법조인들이 내란에 대한 판단 여부는 좀 보류를 하고 거기에 이제 관여를 했는가만 판단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뭐 제가 아는 법리에 비춰보면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만약의 경우에 무죄 판단을 한다던가 그 한덕수 총리에게 유리한 판단,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예. 유리한 판단을 한다면 그때는 뭐 이런 행위가 뭐 과연 그 정범이 무엇이든 간에 이런 행위가 도와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식의 그 판단을 할 수는 있겠죠. 아. 그리고 이 방조의 범위가 있었느냐, 예. 뭐 이 전제가 되는 정범에 대한 그 정범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이런 점을 가지고 이제 한덕수 전 총리한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면 모르겠지만 유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불가피합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예. 내란죄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기본적으로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전부 무죄는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증죄에 있어서는 본인이 자백을 했고요. 또 이번 백대원 부장판사 재판정에서 그 선포문 작성과 관련해서 그렇죠. 한덕수 예. 총리의 유죄됐습니다. 그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예.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윤석열 씨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 사실 자체가 한덕수, 강희구 등과 공모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덕수, 강희구 이 사람들이 유죄라는 그런 심증과 논리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이 났다고 보셔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그 내란죄와 관련해 가지고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까지 재판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춰보면 그 방조 행위가 어떤 것인지 주요 임무 종사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판단만 사실 인정만 된다면 당연히 유죄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1월 21일 얼마 전에 이제 부인하고 돈가스 먹으러 간 모습이 찍히기도 했는데 이날 네. 그러면 법정 구속이 되는 건가요? 저는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내란 방조 어쨌든 다른 그런 주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예. 선고가 되면 구형도 15년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15년. 걸 보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엄정하게 처단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진관 부장의 모습에 이런 거 비춰보면 법정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상당히 생각해 봅니다. 높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